네, 오늘 2강 수평 배경의 태연이라는 혈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름이 큰 연못이라고 했는지 요거 한자 찾아보면요. 큰 연못입니다. 큰 연못. 큰 연못이고 그다음에 왜 하필 손목에 위치해 있죠? 팔꿈치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주치증이 나오죠. 왜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지 손에 잡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요. 인터넷이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주 그림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좋대요. 그런데 왜 좋은지는 설명이 깔끔하게 되진 않습니다. 폐경락이니까 여기 보시면 뭔가 폐와 관련된 거는 좋아진다는 게 납득이 가시죠? 근데 손하고 팔저림은 왜 좋아지죠? 소화는 왜 좋아지죠? 폐와 대장이 표리 관계니까 대장이 좋아지니까 소화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뇨, 월경, 생리통, 이 생식기 질환 요거는 왜 좋아질까요? 그리고 이 불면 스트레스, 우울, 가슴 두근거림,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거는 왜 좋아지죠? 이게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증상들은요, 외우지 않습니다. 이것만 외워가지고 그냥 외워서 씁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나머지 증상들이 다 좋아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1번. 왜 최연이라고 했을까요? 순연못이죠. 순연못이라는 건 뭐죠? 쓰다는 거, 연못? 연못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어요. 또는 생명체가 있죠. 연못은 또는 물을 담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체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 인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인체는 소우주기 때문에요. 이 몸, 그러니까 이 팔 안에도요, 우리의 인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죠? 어, 우리 골반 보시면은 실제로 골반 여기 톡 튀어나오죠. 벨트 지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손목에도 보면요, 이 맥박 뛰는데 밑에 요골 뼈라 그래서 이 뼈 요 부분에 꼭 튀어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인체는 소우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여기는 요추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골반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태연이란 혈자리는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서해부, 장요근 요쯤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경거, 열결이라는 혈자리는요, 제가 하늘색하고 노란색을 해놨는데, 예, 요것도 장요근 정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태연, 경거, 열결은 뭐죠? 장요근이자 골반을 치료하는 자리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이기 때문에 큰 연못에 비유한 겁니다. 골반 안에는 물이 있고 생명체가 있죠. 그거를 큰 연못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물이 많고 사이즈가 큰 데가 어디죠? 골반이죠. 예, 그래서 골반을 큰 연못에 비유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름이 태연이 되고 손목에 위치한 이유는 인체지도 때문이다. 그래서 손목에 톡 튀어나온 부분은 이 장골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효과들이 날까요? 책에 제가 아까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왜 좋아지죠? 다시 인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해연이라는 혈자리는 큰 연못이니까 골반이자 제가 장요근이라고 했죠. 서해부도 되고요. 이 부분이 긴장을 하게 되면요. 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또는 동시에 앞으로 몸이 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요근 하나만 풀어도요. 오른쪽으로 돌아갔던 몸이 균형을 잡고요. 앞으로 숙여졌던 몸이요. 바로 세워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처럼 몸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장요근 하나 피면은 숙여졌던 몸이 세워지니까는 흉곽의 압박이 줄어드는 거 맞습니까?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은 잡아당겨지니까 가슴도 내려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앉았던 가슴이 펴지니까는 기침, 천식, 기관지염, 감기, 흉통, 늑가신경통 같은 이 흉곽이나 갈비뼈 안에 들어있는 내장기관과 관련된 증상들이 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럼 손저림하고 팔저림은 왜 좋아지죠?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팔을 지배하는 신경이 목에서 나오죠. 목에서 나오는 건 알겠는데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요. 목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상완신경통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윗가슴. 요 흉곽 근육이 긴장해서 눌리게 되면요. 눌린 데는 여기지만 손저림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저림, 팔저림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장요근을 바로 세워서 흉곽에 압박을 세우고 압박을 풀고 목이 바로 서기 때문에 손저림, 팔저림도 풀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심각한 환자는요, 요거 태연이라는 혈자리 하나만으로는 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손저림하고 팔저림이 좋아지고요. 소화장애가 좋아지는 이유는요, 요거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장요근이 요추 1, 2, 3, 4번 정도가 잡고 있죠. 그럼 여기는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장요근이 긴장하게 되면 골반도 틀어지죠. 천골이라고 하는 골반도 틀어지겠죠. 이 흉요추 접합부와 골반에서 나오는 신경은 어느 장기를 지배하죠? 대장소장도 지배하고 생식기관 지배하죠. 예, 그래서 소화장애에 쓰이고요. 생식기관이니까 생리통, 생식기 질환에 쓰이는 겁니다. 병명과 증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게 불면 스트레스 우울 가슴 두근거림 불안장애 돼 있는데 요거 어디서 기인하는 거죠? 원인이? 물론 원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요거 심장에서 오는 겁니다. 장요근을 바로 세우면 숙여졌던 몸이 앞으로 세워진다고 했죠. 몸이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요. 위장하고 이 심장 만나는 이 부분이 좁히게 됩니다. 좁히게 되니까 심장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겠죠. 좁아지니까 심장이 뛰고 싶다고 발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안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는데 뭐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일 수 없고 막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요. 폐연, 경거, 열결 요 주변을 해가지고 장요근을 강하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요근이요. 풀리면서 이 불안장애 같은 거요. 금방 가라앉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다 해본 거고요. 그래서 숙여졌던 몸이 바로 세워지니까 심장이 안정되면서 이 불면, 뭐 우울, 스트레스, 뭐 불안장애 이런 게 탁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면 한의원에 오는 환자 중에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근데 지금 당장 원인도 모르겠고 내가 진단도 안 되고 환자가 너무 아파한다 할 때는요. 태연, 경거, 열결 이쪽에 요골뼈 주변을 강하게 지압을 하시거나 침을 꽂은 상태로 전침기를 좀 걸어주세요. 강자극이 들어가면요. 허리 아픈 거는 5분 이내로 금방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환자는 어쨌든 나갈 때 허리가 안 아파서 걸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원리 이해하셨으면 제가 여기에 주치증 추론이라고 해놨죠. 허리랑 골반을 바로 세우면 어디도 좋아지죠? 배우진 않았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 다리로 가죠. 그럼 다리와 관련된 거 좋아져요. 뭐 뒷다리 당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종아리 쥐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 골반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이 골반은 견갑과 대응하는 거 맞습니까? 사관이니까. 그러면 이 골반과 허리를 잡았으니까 견갑이 바로 잡히니까 어깨나 50견 같은 데도 쓸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책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주치증을 추론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빨리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책에 없는 주치증도 이해하시고요. 책에는 있지만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이런 많은 주치증들도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음 3강에서는 아직 어떤 혈자리를 해석할지는 정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